천종이면은 요게 암인가요? 대부분 양성입니다. 그래서 암은 아니고 교수님, 치료는 수술이 절대적인 거예요? 심한 두통 이후에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신일영 교수님 모시고 오늘은 뇌하수체 선종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뇌하수체가 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좀 네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뇌 밑에 수체, 물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정중앙에 위치하게 되고 호르몬을 관장하는 아주 작은 기관입니다. 증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환자분들은 이제 다양한 연령별로 증상이 틀려요. 여성 같은 경우는 생리가 불순하다든지 아니면 유즙이 나온다든지, 남자들은 대부분 그런 남성 호르몬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발기불능 등의 증상 등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경우에는 손과 발이 커지는 그런 말단 비대증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뇌하수체 종양을 갖다가 의심을 할 수가 있죠. 호르몬 수치가 이상할 때 가장 흔한 이유가 뇌하수체 종양일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이상 뇌하수체 질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내분비내과 쪽으로 감별을 해줘야 되고, 대부분 이러한 그 뇌하수체에 대한 호르몬 검사를 측정 검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좀 검사를 해서 이게 종양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고요. 천종이면은 네. 요게 암인가요? 사실 대부분 양성입니다. 그래서 암은 아니고 전이가 되고 전이가 그러지 되어 않는다는 그렇지는 거죠?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궤두술을 해서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큰 질병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은 그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고요. 그럼 개두술이 아니면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워낙 뭐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코로 통해서 삽입을 해서 내시경적으로 이렇게 뇌하수체까지 도달할 수가 있어요. 딱 그 종양이 있는 부분만 골라서 뗄 수는 없는 거죠? 아닙니다. 수술할 때 요즘은 내시경이 워낙 좋아서 그쪽 구조물들을 다 제거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정상은 남겨놓고 그렇죠. 문제가 있는 부분만 네, 제거를 네. 하는 건가요? 교수님, 치료는 수술이 절대적인 거예요? 참 중요한 게 바로 위에 시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바로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네. 제일 좋은데 호르몬을 분비하는 종양인지 그리고 10mm 이상이 됐을 경우에 시야 장애가 있는 종양인지를 나눠서 호르몬 분비하는 종양이고 시야에도 장애가 있는 종양이다 하면 치료에 적응증이. 그러니까 수술에 적응증이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을 때는 약물로 대부분 치료를 약물 하고요? 치료가 되는 경우는 우리가 이제 부신피질이나 유즙 호르몬 종양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종양이 사이즈가 크다 하더라도 요즘 약으로도 굉장히 조절이 잘 됩니다. 만약 부신피질 호르몬 같은 경우는 쿠싱이라는 병이 생기는데 끝내는 대부분 수술적으로 제거를 해야 되고, 종양을 거의 완전히 제거해야 대부분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그 종양이 너무나 혈관이나 다른 신경에 유착이 심하다든가 그래서 제거가 힘들다면 방사선 수술이나 다른 방사선 치료도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수술하고 나면 합병증 같은 것도 있나요? 합병증은 그 안에 출혈이나 그 내척수액들이 계속해서 이제 흘러나온다든지 아니면 내분비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요붕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소변이 터지는데 대부분 한 달에서 3개월 정도 약물 복용을 하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수술 후에 재발률은 어떻게 돼요? 호르몬을 분비하느냐,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종양에서의 차이인데,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종양에서 시야 압박이 있어가지고 생긴 그런 종양들은 제거가 완벽하게 된다면 100% 가까이 완치가 되고요. 만약에 재발을 한다면 거기에다 방사선 수술을 해서 일단 예방을 하고요. 호르몬이 분비되는 종양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신경에 유착이 심한 경우에는 다 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사진을 찍어가면서 뭐 방사선 수술을 하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2차적인 수술을 해야 될지를 갖다가 고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증상이 워낙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다양한 경로로 오시겠네요. 산부인과 정말 보시는 분도 많습니다. 있고 네, 네, 안과 네.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안과, 내분비내과, 산부인과, 신경과. 그래서 신경과는 이제 두통으로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작은 종양인 경우에는 사실 두통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고요. 큰 종양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뇌를 압박하고 뇌압도 올라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한 두통 이후에 시력을 잃는 경우도 있어요. 뇌하수체 내의 출혈이나 아니면 뇌경색이나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생리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뇌하수체의 모든 그런 기능들이 일시적으로 다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그 뇌하수체 선종이 생기는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지금 뇌하수체 선종에 대한 원인은 정확한 이제 오리진이 되는 원인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들이 그렇듯이 알 수가 그렇죠. 없는 알 거죠? 수가 없죠. 네, 오늘은 심정외과 신일영 교수님 모시고 뇌하수체 선종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생소한 부위였던 만큼 많은 걸 얻어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들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들 기다려주시고 그러면 모두들 씩씩한 하루 되세요.